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6일 오전 8시 49분입니다. 이틀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무인기 도발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앞으로 또 북한이 도발하면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북 확성기 방송 그리고 대북 전단도 보낼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따르면은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 군사 합의의 효력을 정지한 뒤에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도 허용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이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비무장지대 인근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감시 정찰 활동 재개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어제 동아일보와 통화를 하면서 북한이 또다시 영토 침범 같은 도발을 하면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9.19 합의 효력이 정지되면은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현행 남북관계 발전법 해당 조항 처벌 근거도 사라진다는 법률적 검토를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 발전법에 보면은 남북 간의 합의가 효력 정지되었을 때는 이 법이 대북 전단 금지법이 적용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효력 정지의 실효성을 위하여 9.19 합의뿐 아니라 남북 간 적대 행위 금지를 규정한 과거 남북 합의 조항의 효력 정지가 가능한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사 분계선 지역 내 방송과 비방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긴 2004년 6월 4일 합의나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도 함께 정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초강경수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이 부속합의서 격인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면은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에 대한 처벌 근거가 사라진다면서 9.19 합의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효력 정지도 별도의 국회 절차 없이 대통령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거 참 잘 됐습니다. 다만 통일부는 북한의 영토 침범 재발 시 효력 정지 여부가 검토되는 부분은 9.19 합의만 해당한다면서 평양 공동선언 전체에 대한 효력 정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영공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일단 북한이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다시 자행할 경우에는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중단시킨 뒤 후속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를 허용하기 위해 과거 남북 당국 간 체결된 여러 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북도발 시 확성기 등을 비롯한 대표적 제재 수단들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력 정지의 목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악명 높은 이 법안은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한 기존 남북 합의서를 위반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일을 범죄로 규정한 반인도적 이 법안이죠. 그래서 이걸 흔히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에도 이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남북 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처벌이 면제된다는 단수 조항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남북 합의서가 9.19 군사 합의서란 거죠. 그래서 정부가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과거 남북 합의서에는 2018년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 9.19 합의뿐만 아니라 군사 분계선 지역에서 방송 등 대북 심리전을 중단하는 조항이 있는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부속 합의서, 2004년 육사 합의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역대 정부에 걸쳐 산재한 합의들을 일괄 정리해가지고 9.19 합의 효력 정지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군사적 대응 조치와 관련한 부분 외에 남북 간 교류 협력 등 다른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면서도 북한의 도발 정도가 강해서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전체 합의도 무효화하는 건 이론상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확성기 방송을 하면은 이 포격을 하겠다고 공갈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로 당시 박근혜 정부가 11년 만에 대북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고사포 등을 발사하며 도발을 했다가 나중에 북한 측에서 유감을 표명해가지고 한 발 물러나고 우리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이 보유한 고정 이동식 확성기를 최전방 경계 부대 일대 전선에 설치하면 방송 내용이 2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북한 지역까지 닿고, 이 때문에 북한군 등이 동요해가지고 체제 위협을 느낀다고 합니다. 정부는 향후 북한의 중대 도발이 발생하여 9.19 합의 효력 정지 수순에 돌입할 경우 대북 심리전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조치, 즉 비무장지대 정찰 강화, 전방 포사격 재개, 감시 초소 복구 등 기존보다 대북 대응 강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아픈 것은 대북 전단과 북한에 대한 이 확성기 방송이죠. 이 확성기 방송을 틀면은 북한의 시청자가 수십만이 될 것 아닙니까? 전선에 배치된 그 젊은이들에게 뭐 방공교육 안 시켜도 됩니다. 김정은 욕할 필요도 없어요. BTS 음악 틀어주고, 그리고 무슨 국제 스포츠 중계방송 해주고 하면은 아마도 고정 시청자가 많이 생길 겁니다. 또 누가 합니까? 트롯 음악도 틀어주고 노래도 틀어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김정은이가 이게 얼마나 아프다는 걸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들었으니까 남북 관계가 갑자기 뒤바뀌어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김정은은 왜 초조하느냐 하면은 문재인 때는 그냥 무저항주의로 대하더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딱 맞짱 뜨는 식으로 나오니까 아마 권력층 안에서도 이거 체면 손상이 오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독재자가 자기 부하들 앞에서 체면이 손상된다라고 느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때는 무슨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윤석열 정부가 단단히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독재자의 심리를 잘 간파를 해야 됩니다. 더구나 김정은은 골목대장 아닙니까? 골목대장은 굽신굽신거리는 부하들이 있어야 되는데 부하들의 눈초리가 바뀌어가지고 아, 윤석열한테 요새 김정은이가 당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김정은의 뒤숭숭한 마음이 아주 이상한 도발로 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억제하는, 그러니까
탈출구가 있는 대북 압박 정책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